이제 그 6번, 7번에 보시면은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이 여기서 면 독서고등학교에서 여태껏 나왔던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올해가 정말 유난히 어려웠던 해였어가지고 예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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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크는 여러분의 꿈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입시의 모든 순간을 담았다. 대치동 현강을 어디서든 나만의 대치동. 항상 너의 곁에 언제나 예보크. 네, 안녕하세요. 자, 5월 14일 효자들 25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희 게스트들을 모셨는데요. 1회차 방송에서 너무나 이제 유쾌한 그 설명으로 방송을 빛내주셨던 김보선 선생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1회차에 왔다가 또 이제 25회차에 다시 복귀한 김보선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반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독서고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 그 독서 QM 효자학원의 수학과의 보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김자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우선 저희가 오늘 그 독서고등학교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기말고사에서 조금 더 좋은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살펴보기도 하면서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학생들에게 등급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영어과의 대표 강사인 김보선 선생님이신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독서 관내에서 저희 뭐 김자원 선생님이나 저희 김보선 선생님처럼 이 정도 퀄리티의 선생님이 수업하는 독서고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해왔고 적중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직접 확인해 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순서로 우선 김보선 선생님이 준비하신 독서고등학교 영어과 분석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이게 내신 대비의 정석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회차랑은 다르게 조금 아쉽게도 제가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을 또 열심히 해와서 살짝 걸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양해 말씀 한번 좀 아쉽게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사실 이제 쭉 이제 진도에 있어가지고 메인 흐름으로 들어갈 내용인데요. 이제 수능과 내신을 한 번에 끝내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주제로 오늘 내신과 함께 어떤 자세로 학생들이 임해하고 이제 고등부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스탠스를 가지고 또 바꿔야 할지를 말씀드리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영어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시험 범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구문 독해라고 하는 해커스 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총 140문장에서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교재 독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달랐었던 게 어법 끝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문장 개수도 140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모의고사 이제 독해 지문이 들어가진 않았고, 교과서 한 개에서 많으면 2개가 정도가 들어갔었다가,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른 또 이제 흐름을 가지고 독해 프린트물로 이제 1번부터 10번인데, 사실 요거는 오른쪽에 제가 출처를 분석을 해놨지만은 06년도에서 11년도 모의고사 10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덕소에서 항상 이제 출제를 하는 방식인 고1 수준의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에는 10년에서 12년 고1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8지문이 출제된 총 객관식으로만 2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이랑은 다르게 독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법의 시험 범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지만은 사실상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그 비중이 3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이랑은 이제 대비했을 때 어법에서 이제는 아무래도 수능식으로 많이들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덕소고 역시도 이제 독해에 조금 더 이제 치우쳐서 혹은 이제 그 독해에 강조점을 두고 변형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역시 결론은 덕소고는 덕소고였다. 그래서 외부 지문 8개 중에서 2문제를 또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해버리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따 뒤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고등학교는 제가 매년 느끼는 게 어법이 어떤 포션이 굉장히 많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속으로 진학 예정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문법적인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확실하게 이런 그런 출제 경향성을 미리 알고 어법 부분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대비하기는 많이 늦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중3 때 완벽한 실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그 이제 대표님 말씀 관련해서 내용을 첨언하자면은 이제 1회차 때도 저희가 이제 덕소 관내에서 학교를 어디를 선택할지 거의 같이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처럼 이제 와부고에 진학을 할까 아니면 덕소고에서 결국에는 좀 좋은 실력을 갖추고 상위권을 유지를 할까를 하는데 사실 덕소 1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법이 워낙에 치우쳐진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3, 6월, 9월 평가원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도 어법에선 틀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이제 자세가 다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거 흐름 자체가 고2, 고3까지 다 가지는 않고요. 보통 덕소고 1학년 2학기 초반 정도, 즉 네. 중간고사까지는 어법에 대한 강조점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2학년까지도요.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올해까지는 상대평가로 9등급 체제로 운영이 돼서 1등급 4%, 이제 누적 2등급 11%, 3등급 23%까지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내년 예비 고1부터는 2028년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5등급 체제로 지금 이제 10%까지가 1등급인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저는 고교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독속으로 갔을 때 과연 5등급 체제 내에서 1등급에 들 수 있는 실력대에 드는지 그리고 와보고 가서도 안전하게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인지 이런 부분을 관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는 학원 내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진단을 받아보고 어느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조금 더 학생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지를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법은 이제 140문장을 이제 반복 숙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도 나올 만한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리뷰 테스트를 스텝 1에서 이제 스텝 3까지 좀 다양하게 변형해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10지문에 대해서 어차피 변형 출제가 되고 외부 지문에 있어서도 이제 고1 3월 수준의 모의고사라고는 하지만 역시 다양하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 그런 특정한 유형들만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내신과 이제 수능식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 1등급은 89.6점, 2등급은 84.8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어법에 대한 비중이 이제 28문제 중에 총 이제 12문항, 즉 1번부터 12번까지 43%가 전부 다 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출처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쭉 다른 거보다 이제 6번, 7번에 보시면은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내용인데, 네. 네, 그래서 여기가 7번, 8번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7번, 8번.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원래는 8지문이 이제 외부 지문에서 또 나오게 되면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원래 내용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걸 어법적으로 독소고스럽게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첫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네. 완벽주의나 아니면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이 여기서 막혀서 사실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또 이제 시험에 대한 자세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뒤에까지 컨디션을 너무 아쉽게도 말린 그런 또 이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저도 시험 문제를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곳을 찾으시오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문제 올해는 보니까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문장 전체에서 틀린 것으로 어떻게 돼 있죠? 틀린 것으로 묶여진 네, 맞습니다.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틀린 것의 기호를 네네. 알맞게 짝지어진 네네네.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따져야 할 요소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A부터 J까지라고 하는 알파벳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이제 심리전에 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독해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서 12년. 그래서 덕소고는 사실 굉장한 출처를 씁니다. 2010년에서 12년. 그래서 저는 또 운 좋게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고2가 그 다음에 나올 범위를 예측을 해서 8지문 중에 7개가 같이 공부한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순전한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 일단은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은 옛날 기출 문제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뭐 2, 3년 전이나 그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쵸. 2010년도에서 12년도면 거의 한 12, 3년 전의 그쵸. 자료들. 제가 이제 한창 많이 대비했었을 때 그 당시의 자료들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트렌드 자체가 좀 지금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모의고사도 조금 더 쉬웠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짧고 아이들이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이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총 이제 두 가지 어법이랑 이제 그 독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덕소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아무래도 이제 어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어로 옮긴 것 중에 틀린 것을 고르기 라고 이제 나오는 이런 유형들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하리보선, 그러니까 저의 이제 닉네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리뷰 테스트도 보고, 뭐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제가 내신 기간에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 중에 일단은 이제 오른쪽 노란색은 이제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시험 직전에 제가 이제 출제를 이제 덕소고스럽게 출제를 한 것이고 역시 적중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표시를 해봤고요. 네, 선생님 그 닉네임이 출처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참 부끄러운데 이게 사실 네. 남자 쌤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초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한 네. 여학생이 달려가다가 저랑 부딪혔어요. 네네. 예, 부딪혀서 넘어질 뻔했는데 이 친구 제가 저를 이렇게 안았어요. 안았는데 네. 제 옆구리 살을 갑자기 이렇게 만지더니 쌤 보기보다 살이 많이 쪘네요. 하리보 같아요. 그러더니 하리보? 하리보선? 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하리보 첼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리보선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네. 저는 뭐 하리수 아니면은 뭐 바다하리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네. 이해하는 제가 슬픕니다. 하리보. 네. 하리보에서 나온 선생님의 맞습니다. 닉네임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보면 하리보를 사와서 저를 씹더라고요. 하리보 젤리를 씹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 또 다음 부분은 이제 영어로 또 옮긴 것 중에 틀린 것 고르기인데 사실 이건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제 원문에서 살짝만 변형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원래 들어갈 것은 이 사용했던 것, 즉 과거에 시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using을 사용했기 때문에 답이 이제 having used. 그래서 오른쪽에 스텝 2랑 스텝 3 리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적중한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객관식 이제 8번에 대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원래는 외부 지문을 쓸 때는 보통 내용 위주로만 쓰고 학교쌤도 아이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지만 따로 어법으로 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고 바로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 이러한 이제 변별력이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럼 출처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2010년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A부터 지금 마지막에 J까지가 전부 다 그 3월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수업 시간에 풀어보기도 했어요. 2010년 고1 3월을. 하지만 아이들이 뭐 일치불일치에 들어가는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법적으로 사실 분석을 하진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1회차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게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이런 비내신 기간 때 실력을 정말 진정으로 갖춰야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1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3월 모의고사에서는 네네. 뭐 낱말의 어떤 어휘의 적절성 문제를 네, 어법성 맞습니다. 문제로 변형시켜서 출제를 했고 왼쪽 예. 학교에서는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A부터 J까지 중에서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알맞게 묶인 네네. 것을 고르는 문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건 밑줄도 없는 상태이고 그쵸. 선지도 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참고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from beaten이 아니라 from being beaten으로 맞습니다. 완료 동명사를 써야 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예전에 수능 기출 문제에 보면 bite 이제 물다란 깨물다란 단어가 bite beaten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기출 문제에서 beat란 단어의 동사 변화는 beated로 규칙 변하잖아요. 근데 고릴라가 화가 나서 이렇게 뭐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고릴라가 몹시 화가 나서 타잔처럼 이렇게 막 가슴을 쳤다라는 표현에서 선지에는 bit beat 하고 그 다음에 beat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동사의 이런 그런 과거형, 과거 분사형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beat를 써버리면은 깨물다가 돼버리니까 타잔처럼 가슴을 깨물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쉬운 문제인데도 어법성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게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중학교 때 정말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해둬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덕소고 출제 자신 줄 알았어요. 사실 작년에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이제 suffer, 그러니까 고통을 겪다는 SUFFER인데 스펠링으로 이제 suffer's paradise처럼 SURFER. 서핑할 때. 그 부분이 틀리게 나와서 사실 저도 작년에 그런 흐름이 이어질 줄 알고
말고 단어 굉장히 이제 혼동어휘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따로 출제를 하시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런 데이터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기말에는 다시 한번 또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10번에 있어서는 요건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역시 오른쪽에 스텝 2, 스텝 3 역시 어떤 식으로 제가 출제했는지 나중에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에 적중을 해서 친구들도 잘 맞출 수가 있었고 역시 11번도 어법상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지만 역시 반복 수다를 해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총평으로는 일단은 어법 12개 중에 2개 정확히는 하나는 저희 그냥 일반 지금 현재 모의고사 29번 기준 1번부터 5번 밑줄 쳐서 틀린 부분 찾기 네. 그거 하나는 사실 맞출 수가 있었고 이제 아까 같이 A부터 J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위권 변별력이 이제 들어가는 유형이고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어법을 충분히 많이 반복 숙달을 했으면은 크게 변형된 부분이 없어서 맞출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내용 부분인데요. 내용 입체적 이해, 즉 이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를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표현한 제 용어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리뷰 테스트, 즉 독해에 나올 수 있는 웬만한 유형을 제가 진짜 다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독해에서 지금 뭐 주제부터 해가지고, 죄송한데 눈이 잘 많이 안 좋아졌네요. 수업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빈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어법상 틀린 거 그리고 저거를 한 번 아이들이 푸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 대해서 거의 5번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유형으로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도 사실 정말 특이한 걸 오히려 제가 더 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쉽게 좀 맞출 수가 있었었고 역시 이제 객관식 17번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인데 얘는 문제와 아예 선지가 사실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좀 임팩트가 있어서 이 지문이 아마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저도 강조를 했고 다행히 파이널 때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빈칸 추론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제 자료 좋아요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덕소고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빈칸 추론이고 오른쪽 보시면 요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고1 3월 34번에 있어서 원래는 A, B 이제 연결사 문제로 나왔었던 것을 지금 이제 빨간색 네모칸을 지금 이제 왼쪽 19번에 답 3번 요렇게 변형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뭔가 이제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 이제 리뷰 테스트 일부러 모르는 외부 지문을 제가 섞어서 출제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독해력을 기본으로 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사실 요즘에 들어오면서 모의고사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사실 옛날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50번인데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50번까지 있었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난이도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 옛날 것들을 풀어보면은 사실 거의 6월이긴 하지만 거의 3월 같은 느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단어 어휘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좀 맞출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대신에 저는 34번 문제 잠깐 전에 화면 보여주시면 네네. 그 선지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프린트에는 using disposable medical items라고 해서 그쵸. 아이들이 using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쵸. 시험 문제에는 utilize라는 단어로 그렇죠. 어휘를 확장시켰고 오히려 disposable이라는 단어를 더 쉬운 단어인 throw away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동일한 문제지만 utilize라는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단어를 몰랐을 경우에는 그쵸. 너무나 쉬운 그쵸. 정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어휘 확장이 안 돼 있어서 그쵸. 아쉽게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휘, 문법, 독서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중3 때까지 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정도 실력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내년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무난하게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역시 요거는 이제 내신 범위 안에 들어갔었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또 제가 리뷰 테스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했었고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도 크게 이렇게 시간 들이지 않고 맞출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전략은 굉장히 확실한데 결국에 10개, 10개, 8개 즉 외부 지문은 이제 8지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시험 범위로는 20문제를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실 이제 시간을 굉장히 이제
당연히 빨리 풀고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이제 최소화를 하고 나머지 8지문에 최대한의 시간, 즉 독해에 있어가지고 거의 3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독해에 있어서 1번부터 10번 물론 어렵지는 않은 범위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어렵게 나올 때 저는 이제 영영풀이까지 전부 다 대비를 시켜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준비를 한 이제 스타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고 당연히 마무리 암기.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긴 하지만 시험 범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실력으로만 그냥 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특히 어법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A부터 J까지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3번, 즉 어휘 학습.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utilizing. 사실 누군가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뭐 making use of라는 동의어를 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중요 표현들을 이제 뭐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사실 아쉽게도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정리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외적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단어를 외울 때 끊임없이 내신 기간이라도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왔을 때 제 자료들인데요. 먼저는 왼쪽에 시험 범위 지문이 나왔을 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걸 영어로 썼더니 아이들이 안 읽더라고요. 제가 영어쌤인데 왜 안 읽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 요약으로 이제 한국어로 제가 주제를 쓰고 결국에 여기에 흐름을 전부 다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쓰는데 딱딱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의고사 그 답안지가 진짜 좀 딱딱하지 않고요. 그냥 제 용어처럼 제가 아들에게 쓰는 용어처럼 굉장히 좀 이제 일상적이고 평이한 용어여서 아이들이 쭉 읽으면서 이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이거였었죠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운 지문 이제 리뷰 테스트 스텝 1인데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A부터 J까지 나오는 범위에 있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것, 즉 이제 many 다음에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much 셀 수 없는 명사, 즉 모든 확장을 해서 제가 선지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이제 확장을 시켜서 수일치부터 해서 동사 자리인데 투부정사를 넣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암기해서 풀지를 않고 1번은 왜 틀렸는지 3번은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이런 걸 수업 시간에도 해설을 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끊어읽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참 매년마다 뭐 매 학기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내신 대비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영어 학습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독해력이 떨어져요. 즉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비내신 기간에 워낙에 특이한 거 뭐 6월, 9월 쭉 문제를 풀다가 내신을 갖다가 제가 3월, 6월만 줘도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가끔씩 어떤 친구는 안 배운 거라 못 푼다고 해가지고 너는 뭐 수능 이거 지문을 봐서 푸는 거니라고 제가 이렇게 좀 비까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덕소고 같은 경우는 고1, 2, 3 이거는 꼭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고1, 2, 3 8지문 꼭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리뷰 테스트에 꼭 모를 만한 외부 지문을 넣어놓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출처와 오답률까지 다 분석을 해서 어려운 것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또 이제 지금 현재 저와 공부하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풀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못 받아들여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 자료가 커밍 순 굉장히 많은 15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스텝 2는 뭐냐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데 문장의 틀린 개수 정도만 알려주고 틀린 것 찾고 고치기. 자, 요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스텝 2 독해. 아까 뭐 보셨던 것처럼 그 한 지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걸 유형별로 묶었더니 또 이제 또 똑똑한 친구들이 뒷장을 풀다가 갑자기 앞장 가가지고 이제 문제 속에서 이제 답을 고르더라고요. 이제 앞에 또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를 써가지고 네. 빈칸 추론을 그거 보면서 풀어가지고 그걸 보는 게 싫어서 요렇게 하나에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문제를 만들고 있고 역시 이거는 스텝 1, 2, 3 다 동일하게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학교 스타일로 더 이제 그 서퍼리 그런 것과 이제 고릴라가 비트 그런 것처럼 굉장히 더 짜증나게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역시 덕소고와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프린트물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메이저급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회 때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그런 영상에 나오는 그런 자료의 퀄리티보다 저희 선생님들 특히 이제 덕소 QM 학원에 근무하시는 덕소 QM 효자 학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 어떤 학원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그런 내신 대비 교재라든지 그리고 그런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부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들 배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교재에 대한 만족도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는. 아, 그럼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자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행복해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단지 뭐 몇 회차 수업 그런 걸 나가는 것보다 사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고 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과 같이 피드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 이번에 조금 도움이 안 됐었던 거 혹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사실 이제 이 자료를 사용하는 친구들의 현재 등급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율상 가장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 뭐를 얻을 수 없었는지. 그래서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어차피 옛날 거를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지문보다 자기들이 맞출 수 있도록 옛날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시는 건 어떻냐 해서 저는 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한 선생님께서 특히 영어과 국어과 같은 경우는 특정 교과서 한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어떤 그 운영 방침에 의해서 아무리 못해도 4개 학교, 5개 학교 혹은 교과서가 나눠져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특정 교과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의 자료를 보면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뭐 짜깁기 수준의 그런 교재를 가지고 마치 자체 교재인 양 그렇게 수업을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독서 QM 휴자학원 선생님들은 최대로 맞는 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보통 2개 학교. 그리고 이제 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학교별 맞춤 수업이 진행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교재 작업도 직접 선생님께서 다 순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요. 어디서 뭐 다운받아서 만든 교재가 아니라 맞춤식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직접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해 준다는 부분도 저희 학원의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료들 다 이제 애정하고 사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파이널 테스트죠. 요거는 정말 만들었다 지우고 정말 많이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이제 객관식을 뭐 1번부터 28번까지 다 비교를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파이널을 그대로 적중한 건 아까 그 중에 몇 개를 넣어드린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제가 뭐 특출을 난다기보다는 사실 지문을 보다 보면은 좀 문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렵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최대한 좀 긴장감도 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매년마다 그렇겠지만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이거 보선쌤이 만든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고 쌤이 만든 줄 알았다. 물론 어법이나 다른 것들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간에 제가 이제 머리 빠지고 목소리 쉬고 자료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다 이제 보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깊은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오른쪽에 내신 기간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완성한다는 게 둘 다 잡겠다라는 뜻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비내신 기간, 사실 지금인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쉬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쉬는 수업으로 그냥 지나가는 줄 알고 이제 워밍업을 사실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정말 강조를 해요. 왜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utilizing, 물론 내신 기간에도 그런 단어 많이 학습을 하겠지만은 결국에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단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깜지 숙제를 하면서 얻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문법도 아까 뭐 이제 일치불일치해서 문장이 나왔는데 사실 쉬운 문장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내신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진도 나가고 배운 것 바탕으로 워크북 풀고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력은 지금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역시 독해 2010년부터 글쎄 이번 기말고사는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이런 걸 풀어가는 것도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꼭 이제 실력을 완성을 시켜놔야지만 그래야 오른쪽 내신 기간으로 왔을 때 그 실력이라는 부분이 성실함이라는 것과 이제 딱 맞닿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내신 기간에는 일단은 아까 이제 덕소고 기준으로는 이제 20지문을 저희가 실제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처음에 풀고 그 다음에 내신스럽게 저는 준비를 다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뷰 테스트, 그 다음에 내용 요약, 파이널 테스트, 이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가장 많이 느꼈었던 거는 아무리 이제 준비를 하고 성실도가 굉장히 좋아도 상위권으로 이제 1, 2등급으로 확실히 들어감에 있어서는 독해력, 즉 그리고 이제 어휘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학기에 있어서 첫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에는 처음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제 강단 있는 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준비하는 거를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별표 치고 쿨하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오히려 뒤에를 놓치고 심지어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또 뒷부분부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킹 실수를 하고 마킹 실수를 한 세네 문제 정도 또 한 친구들도 있어 가지고 실력과 동시에 이러한 어떤 강단, 좀 깡을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또 풀어가면서 이제 키워야겠다. 이제 키울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료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야겠다라는 걸 좀 이제 생각하게 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긴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김보성 선생님처럼 혹은 김자문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독서QM 학원에서 독서고 학생의 비중이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와부고는 아시는 것처럼 1학년 기준으로 100명이 넘었고 2학년도 뭐 피승원 선생님 필두로 해서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수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독서고는 아직까지는 반이 많지가 않아서 뭐 영어반 시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현재 이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수요일은 5시 반부터 10시까지, 네. 토요일은 2시부터 6시 반까지고요. 네.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제 맘대로입니다. 될 때까지 안 네, 되면 그럼요. 될 때까지 그렇게 봐주고 계시고 독서고 영어반은 들으신 것처럼 수토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독서고 수학은 김자훈 선생님이 전담해서 2개 반으로 수준별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무한 책임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는 분들이 독서고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표원장이 제가 지금 확실하게 보증드릴 수 있는 독서고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독서고 1학년 지금 현재 2개 반을 운영하고 계신 김자훈 선생님의 독서고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QEM에서 독서고등학교 학생들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 수학강사 김자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잠시만요. 네.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네, 네. 전체 화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고1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쭉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럼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는지 그리고 수업을 하는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독서고등학교에서 여태껏 나왔던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올해가 정말 유난히 어려웠던 해였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았다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듯 유형에서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한 단계 더 응용이 들어간 준킬러 수준의 문제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50분 동안 2-3개만 들어가 있어도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 그럼 친구들 분명히 멘탈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스타일의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네. 평균 점수가 40점대 네, 평균 몇 점수 점이었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였는데 네네. 42.7점이에요. 그러면 거의 역대급 아닌가요? 이 네. 정도면? 네. 시험 난이도가 있었던 것 생각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했구나 보여주는 딱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어느 단원에서 나왔고 최대한 출처를 찾으려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한 2문제, 3문제 정도는 빼놓고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를 하셨거나 혹은 변형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집을 심화 문제집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을 하셔가지고 출제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출제 파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였는데 되게 골고루 나왔어요. 그리고 범위 자체가 되게 긴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나 복소수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킬러 문제들이 딱 정확하게 딱 거기서 딱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 42.7점인데 1등급 컷도 되게 낮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기 42.4%라고 42%에 저도 늙어가지고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공감합니다. 42%라고 되어 있는데 저 친구들이 지금
60점에서 20점에서 40점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느껴지고. 와, 그러면은 전교생 중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그쵸. 20점에서 40점 사이였다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점수였잖아요.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바로 연락이 왔는데 네.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반 분위기 진짜 최악이에요 막 이러고 아이들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혹시 시험 치르는 게 뭐 첫날은 아니었죠, 수학이? 네. 네, 첫날은 아니었고 네. 처음 시작하고는 세 번째 날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전국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거의 뭐 수학 평균이 60점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60점 이하로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60점, 70점 받았을 때 너 중학교 때보다 왜 이렇게 점수가 떨어졌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혼내킬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점수대가 3등급 이내에 드는 점수입니다. 맞아요. 3등급 이내라는 건 말 그대로 23%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10명 중에서 2등 정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칭찬해 줘야 될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만 보시고 너 똑바로 하는 거 맞니? 너 인생 똑바로 살고 있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핀잔해 주시는 것보다 몇 등급이니 몇 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니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것도 학부모님들께 꼭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 입장에서 시험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을 난이도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1번이 원래 1번은 주는 문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 치고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서 하고 지나가다가 4번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했던 같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도 한 단계 더 이제 곱셈공식 변형까지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두 문제가 나왔고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해서 보면은 6번이 처음 보면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독서고등학교 기출문제들 중에서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면 금방 풀어냈을 거고 또 저랑 같이 저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친구들이 연습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간을 조금 단축했을 수 있을 거고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나왔던 킬러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3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식도 3개여야 되는데 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랑 A범위 사용해서 가능한 것들을 추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친구들이 말하는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벌써 시간을 꽤 잡아먹었을 거예요. 참고로 저희 김보 선생님이 또 회계학과 전공하셨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수학 쪽으로도 전에 첫 방송했을 맞아요. 때 수학 시험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현우진 강사처럼 현우진 선생님이 뭐 엊그저께 피식쇼 피식쇼에 나와서 가면 깊게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수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는 것처럼 저희 김보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뭐 외국에서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반해서 수학적으로도 실력자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지금. 네. 그쵸. 사실 이거는 저는 이게 수능 수학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수능까지는 가끔씩 이렇게 앞부분은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도 덕소고 이제 자훈쌤 워낙에 좋아하고 끝나고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자훈쌤 이렇게 푼 거 쌤 다 이해해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 자훈쌤 정도 돼야 이게 풀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이제 갔다. 나는 영어만 물어봐라. 애들이 다 물어보는구나. 네, 자주 물어봅니다. 혹시 수학 선생님께도 영어 질문 많이 하고 하나요? 네. 저한테는 그냥 하리보 선생 웃기다. 아. 재밌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 저는 언어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재미가 너무 없으면 중요해요. 전달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서 물론 뭐 수업적인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하고 수업 면학 분위기 유지하면서 재밌게 재밌게 수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피성원 선생님, 김보 선생님 두 분 어느 수업을 아이들이 선택하더라도 전부 다 그런 수업적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니까 영어과 수학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9번 문제가 이제 복소수단원에서 나왔던 킬러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3, 4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예습을 미리 안 했던 친구들은 정말 당황했을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습을 했던 친구들은 기억까지는 선지 고르는 거 쉬웠을 텐데 니은 디귿이 중1 때 배웠던 약수개수 찾기 문제랑 그리고 허근이기 때문에 규칙성 찾는 게 중요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시간이 걸려요. 사실 이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분포를 집중해서 해놨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마음을 먹으신 거거든요. 너네 한번 어려워봐라. 그래서 9번 자체도 시간을 쏟았는데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것 같고요.
10번도 이게 전형적인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찾는 문제거든요. 어떤 유형서에서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저희 학원 애들도 꽤 많이 틀려하는데 중간에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또 여기서 시간을 꽤 잡아먹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배웠던 개념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구조가 안 보이면은 전개해가지고 차수 제일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는데 그 개념을 이제 자기가 써먹을 수 있게 정리를 못 해놓은 친구들은 여기서 또 이제 점수가 조금 까였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개념이 한 60%라고 하면 고등학교 네. 올라와서는 거의 한 80% 정도를 그쵸.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개념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조금 더 맞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본인 스스로도 체화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그 맞습니다. 정도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개념 애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3번부터 16번까지 중에는 14번이 또 실수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근각이수와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잖아 라고 이것도 이제 익숙한 듯 보이는 문제여가지고 바로 시도를 할 텐데 마지막에 이제 근의 부호도 생각을 하고 음의 제곱근 개념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산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왔던 오답률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이차함수에서 나온 킬러 문제였는데 사실 시간만 있으면 읽어보고 친구들이 나 함수와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해야 이거 개념 사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충분히 풀리는 거였는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보니까 뒤에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은 보셨다시피 많이 어렵진 않은데 시간적으로 친구들이 분배하는데 조금 실패했을 스타일들이 많았다. 총 20문항이 출제가 된 네, 건가요? 20문항이 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고등학교는 그래도 애들이 준비할 때 심적 부담이 적은 게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네요. 올 네. 객관식이어가지고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은 충분히 뭐 고득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올 객관식이면 뭐 오디선다라고 해도 찍었을 때 확률이 20점이잖아요. 근데 실제 점수가 20점대, 40점대 아이들이 40%를 낸다라는 건 제가 깜짝 놀란 점수고 네. 사실 요즘 트렌드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남양주 뭐 구리 남양주 쪽에서 와부고 동아고만 어려운 축에 속하는 굉장히 그런 킬러 문항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평내고등학교라고 저쪽 이제 성력평 쪽에 있는 평내고도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들었고요. 지금 평균 점수를 보신 것처럼 덕소고도 지금 40점대가 나왔다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렵게 출제되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점점 바뀌고 있고 영어과도 마찬가지로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실 독서고가 조금 뭐라 그럴까 문법에서도 말도 안 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그쵸, 투부정사의 그쵸.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죠. 이런 그런 좀 예전 스타일의 맨투맨이라든지 성문 기초 문법에서나 나올 맞아요. 법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런 문제들은 아예 다 배제가 됐고 수능형을 많이 반영한 그런 어법적 문제조차도 수능에서 기출 문제들을 따오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다라는 걸 아시고 독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학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 1, 2등급은 힘들다. 맞습니다. 예. 그 말이 점점 더 맞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도 혹시 있었을까요? 그건 아직 100점은 네. 전교에서 딱 한 명 나왔던 한 명 것 나왔대요. 같아요. 네네. 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제 자체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저 강사가 그래도 시험에 대한 감은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저도 살짝 실어봤습니다.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학기말 내신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게 제 중간 대비 교재인데 앞서 보셨다시피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 문제들도 담아놨고 부교재에서 출제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이랑 고난이도 문제들 선별해가지고 담아놨고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도 같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2등급 이내에는 안정권일 것 같은데 그게 됐다 싶은 애들이 이제 쟤는 킬러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1등급
노리는 친구들이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덕소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강남권 내신 분석해가지고 최신 출제 경향 반영해가지고 3스텝의 킬러 문제도 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한 것만 봐도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덕소고등학교 친구들이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공부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굳이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딱 덕소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킬러 문제들 몇 문제 넣어서 딱 그 수준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연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수학하는 친구들 중에 저는 새로운 문제 풀고 싶다. 이건 이미 풀어봤던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이 틀렸던 거를 계속 또 틀려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최대한 했던 문제들, 틀렸던 문제들 다 맞을 때까지 오답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한 4주 동안은 일요일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 되는 친구들 절대 그런 말 못하도록 남겨가지고 최대한 오답 정리는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시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와부고 이제 독서 관내에는 딱 고등학교 2개밖에 없으니까 네. 와부고는 지난 설명회 때 들어보면 아예 매년 아이들이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뭐 서답형 그런 문제로 손도 못 대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난도의 문제가 한두 문제는 존재한다고 하는데 독서고도 비슷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험을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진짜 어렵게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런 문제들을 넣을 텐데 네. 애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아예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너네가 아는 유형 같지? 근데 중간에 니네가 안 풀리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야. 네. 그거를 몇 개 집어 넣으면은 막상 시험이 너무 어렵지 않더라도 애들이 풀기에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독서고는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네. 이 친구가 독서고 성향에 좀 더 맞는지 와북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이 좀 캐치가 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음. 스스로 공부하는 이미 있는 친구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와부고에 가서도 자신이 있다 하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사실 가도 되는데 내가 학원 없이 공부하기엔 조금 힘이 든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와부고에 갈 수 있어도 독서고에 가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나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뭐 사전 여쭤봤는데 와부고 친구들도 독서고 시험을 먼저 봤기 때문에 네, 먼저 와부고 봤어요. 친구들도 독서고 시험 문제를 풀렸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풀려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도 좀 어려웠다고 얘기했었나요? 네, 아니면?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모의고사 쳐봤더니 2문제 정도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 네네. 틀리는 거 거의 없는 친구인데 그래서 확실히 어렵게 나오긴 했구나.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네네. 독서고가 지금 이제 수학도 들으신 것처럼 평균 점수가 40점대 나오고 네. 아이들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후반에 형성될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수학 쪽으로도 조금 더 문제 출제 그 난도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교과서랑 부교재 연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와보고 갈 수 있는 애들이 그 독서고에 올해 조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별력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 조금 시험 문제 어렵게 낼 거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저희도 기말 준비 당연히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백날 잘 풀어줘봤자 진짜 100문제 잘 풀어줘도 소용없거든요. 네. 학생들이 스스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친구들이 개념을 그냥 단순히 듣고 그걸 자기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내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언어 정리를 못하면 그거 제가 해주면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저거 개념 정리 테스트를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언어를 만든 건데 내용을 보시면은 뭐 고차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갈호이다. 이거 인수분해로 푸는 건데 요 기본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문제 하나가 XY를 바꿔도 식이 성립하면 우리는 그거를 땡땡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거에 되게 신박한 대답이 많이 나와요. 원래는 답이 대칭식인데 대칭. 뭐 어떤 친구는 정답이라고 한다.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아, 개념을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머리에 씨앗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문제 쓸 때 갖다 쓰지 못하는구나. 아, 그래. 그러면은 너네는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춰선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맞을 때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분명히 틀리는 거 무조건 나오고요. 맞을 때까지 이거 지금 3회고 4회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제가 이거를 또 한 번 느꼈던 게 저희 범위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였거든요. 네. 근데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중1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개념이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구멍이 있으면은 이거를 연결 지을 수가 없어서 이 단원을 유난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맘먹고 중1 개념부터 변수 상수부터 해가지고 중2, 중3, 중3 과정에서 기본 문제들 다시 풀리고 수학상에서 쉬운 문제들부터 해서 유형 연습까지 시간 잡고 꽤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집 본 날이었는데 한 친구가 진짜 최대 최소 문제만 싹 다 틀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언어로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 친구 거의 한 반나절 넘게 2차 함수 최대 최소 다시 정리를 해줬는데 네. 그 친구가 3월 모의고사가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60등대가 나와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교 등수를 60점대로요. 시험. 네네. 그래서 직보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개념을 자기가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어머님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업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어 표현 그대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요. 문제 풀 때 왜 이 개념을 이 개념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문제 풀 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집에 가가지고 숙제로 연습을 해오고 저희 학원에는 이제 클리닉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네. 클리닉 시간에 개념 테스트 치고 거기에서 이제 틀렸던 거를 채점을 받을 때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였다면은 시험을 딱 칠 때 드디어 이 가로 왜 이거였나 저거였나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애들이 의미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저는 이제 머릿속에 되새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이 이제 딱 테스트 치고 다시 수업 들어와가지고 몰랐던 문제들 설명하면서 그 언어 표현 그대로 애들아 이거였지 하면 그때서야 애들이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깨닫더라고요. 사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100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하나라도 본인 힘으로 풀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단계까지는 최대한 그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 문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모아가지고 맞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독서고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A반이랑 B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반 친구들은 이제 기본 개념 1회도 이상 되었고 이 개념을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저기서 끌어오는 거였지 요게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B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은 얼핏 들었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더 하위권인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랑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덕소고등학교는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그만큼 조금 철저하게만 하면은 고득점이 정말 가능한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잘 맞는 친구들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은 한 3등급 이상 충분히 맞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고가 뭐 맘만 먹으면 사실 3등급 이내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 코드가 잘 맞아야 돼요. 맞아요. 네, 잘 맞아야지만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참고로 저희 김재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연예인 한 명이 가수 한 명이 떠올랐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가수 누구랑 비슷하다. 목소리 측면에서요. 뭐 목소리도 외모도 뭐지? 그러시고 뭐 이렇게 선생님 그 약간 헤이즈랑 비슷한 느낌을 오. 받았는데 어떠세요? 뭐 비슷하지 오. 오,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이고 네. 헤이즈 좋아하시나요? 노래도 잘하시나요? 어, 공감 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래서 잘하시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것이 저는 이제 학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냥 본인이 수업하는 멋에 도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수업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풀이법을 멋지게 보여줄까, 보여주기식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결론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점수가 다 안 나오니까 고등과정은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학원에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떨어지고 뭐 학원에서도 선생님 맡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적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다수가 거의 뭐 덕소 쪽은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무한 책임감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내신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비내신 기간에는 수능 쪽으로도 완성도를 높여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고 친구들, 수학은 뭐 독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독서고 영어는 저희가 김보선 선생님이 전담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독서고 수학은 현재 김자훈 선생님께서 A반, B반으로 수준별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독서 QEM 내선번호 1599-8884의 내선번호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또 워낙 또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안내해 주시고 네. 아이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반배치까지 해주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듣고 독서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혹은 독서고를 대비하고 있는 예비고1 친구라고 하면 꼭 한번 저희 독서 QM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기말고사에 대한 선생님들만의 어떤 그 준비 사항을 좀 한 번 더 소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말고사는 이렇게 대비하겠다라는 네네. 선생님들만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사용했었던 그런 자료 구성을 아이들과 같이 이제 정말 뭐가 별로였다 그런 말을 되게 과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플러스에다가 좀 더 아까처럼 옛날 스타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클리닉 시간에 풀 테니까 그걸 외부 자료로 제공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기로 했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뭐 자은쌤도 그러시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떠한 그런 수업 그런 거에 도취되기보다는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아무래도 제가 백날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이들이 점수가 혹시라도 안 나오고 있다면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친구들은 무조건 1등급인데 사실 아직은 수행평가가 잘 나와서 일단은 기말고사 때 당연히 역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단지 첫 시험에서 못 봤다, 뭐 긴장해서 못 봤다라는 것보다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과 지금도 소통을 하면서 지금 옛날 거 문제 같이 풀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좋았었던 거는 살리고 그런 아쉬운 부분은 같이 좀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좀 더 특이한 게 있으면 이제 클리닉 때 최대한 저는 1대1로 지금 이제 좀 면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름의 어필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워크홀릭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매 수업 끝나고 무조건 부모님 한 분 한 분께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현재 그러니까 이걸 갖고 못했다, 그러니까 넌 왜 이거밖에,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요 정도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그런 따뜻한 그냥 말씀 한마디 그냥 건네달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되게 늦은 시간에 보내요. 그래서 수업 다들 아시겠지만 수업 끝나고 보내면은 가끔 막 12시 반, 1시가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늦은 시간일 수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시면은 뭐 그 다음날 제가 보내드리겠다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언제는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오셔가지고 네. 더 아이들 더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또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선생님 그 각오 한 말씀. 네. 저도 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랑 소통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리닉 시간을
채우는 거는 정말 선생님 재량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친구들에 맞춰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이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친구들이 클리닉이 약간 자기한테 루즈하다 싶으면은 정말 가감 없이 저한테 말해요. 선생님, 저 이거는 조금 지루한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시간에 조금 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사실 그런 학원이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친구들이 말하면은 그 방법에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독서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개념 베이스로 이제 출제되는 거다 보니까 저랑 같이 정말 개념 꼼꼼하게 수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은 자기가 지금 나 수학이 정말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저 학원을 가도 될까 하는 친구들도 지금 와도 늦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독서 PM 휴자학원은 민성원 연구소하고 함께하는 저희 그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1호점입니다. 1호점인 만큼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선생님들 초창기에 몇몇 분들 빠진 거 제외하고는 개원 멤버가 다 전원 다 그대로 계시잖아요. 뭐 국영수 대표 선생님들이 지금 다 그대로 계실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장기 근속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근무 환경에도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수업 성적 향상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학원이 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